안녕하세요, 해드기들 닥터혜자입니다. 눈밑이 어두우면 사실 내가 컨디션 너무 좋아도 피곤해 보이죠. 이 다크서클의 원인을 알면 좀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눈밑 다크서클의 유형, 진단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거울을 준비합니다. 눈밑을 한번 이렇게 샥 당겨보세요. 너무 세게 말고. 당겼을 때 큰 변화가 없다면 요거는 색소 침착 아니면 혈관 투과형이에요. 색깔 차이가 나는 거고, 당겼을 때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늘어지거나 꺼짐이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휴대폰을 꺼내셔서 프레쉬를 켜세요. 비춰봤을 때 내 눈 밑에 별로 투명한 느낌이 안 들고 갈색이나 회갈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색소 침착형이에요. 그리고 이걸 비춰봤을 때 약간 투명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실핏줄이나 정맥 같은 것도 약간 비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혈관 투과형이 메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빛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비췄을 때 그림자가 U자로 이렇게 지는 경우는 대부분 안구 지방이 돌출이 되어 있거나 함몰형입니다. 근데 나는 지방이 돌출인지 함몰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꺼져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다시 거울을 꺼내셔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곁눈질로 보세요. 그러면 튀어나오고 꺼져 있는 게 사선으로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시거든요. 앞광대보다 이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돌출형, 여기가 진짜 전체적으로 다 꺼져 있다 그러면 함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 눈밑의 타입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팁이 됩니다. 다크서클이 어떤 유형인지 대충 아셨죠? 근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막 섞여 있는데 저만 해도 색소 침착 살짝 있고 주머니가 피곤할 때마다 늘어지는 그 주머니 돌출형이 섞여 있거든요. 대부분이 섞여 있지만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유형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밑 지방 돌출 혹은 함몰형은 늘어진 걸 넣어주고 꺼진 데를 채워주는 식으로 윤곽을 바꿔줘야 돼요. 눈밑을 이제 지지하는 요 인대가 있는데 요 눈밑 고랑 인대 위쪽 으로 지방이 늘어졌으면 지방 돌출형, 지방도 없고 앞광대도 꺼져 있다 그러면 함몰형인데 사실 단순 함몰형은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주머니와 경계를 만들면서 그 아래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경우가 정말 한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늘어짐이 있으면 눈밑지방 재배치, 그리고 피부가 더 많이 늘어졌으면 하안검까지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꺼짐만 있는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꺼짐을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색소 침착형인데요. 이게 눈밑 색소 침착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게 피부 가까이에 필러 넣었다가 녹이고 막 요런저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 부위에 따라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냥 이유 없이 시꺼먼 경우가 제일 많아요. 멜라닌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형질인 경우가 많고, 아토피가 있거나 이제 알러지가 있으신 부분, 비비거나 긁고 해서 그 마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가 돼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인은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를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완전히 싹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습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에 약을 쓰고, 알러지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알러지 증상을 조금 조절을 잘 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조금 유지를 잘 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습관적으로 비비는 걸 자제하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색소 레이저를 하셔도 밝아지는 효과까지는 보실 수 있지만 완전히 눈밑을 하얗게 만드는 건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혈관 투과형인데요. 눈 밑에 피부는 진짜 얇아서 거의 밑에 이 눈을 감게 해주는 안윤근이랑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붙어 있거든요. 이 눈 밑에 안윤근이나 혈관이 발달한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피부가 얇은 경우에 비쳐 보이면서 약간 푸르딩딩 혹은 핑크색 이런 식으로 투과되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셔도 저 여전히 약간 불구죽죽한 느낌이 남아있고 색깔이 남아있는데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상담을 할 때 이거를 색소랑 윤곽으로 나누어서 윤곽은 이 정도기 때문에 이만큼이 좋아지지만 색소는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결합해서 좀 탄력 레이저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색깔이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끔 여기 정맥이 진짜 되게 구불구불하게 많이 붉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요거를 없앨 수 없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수술적으로 그거를 없애는 거는 너무 피부 표면에 있는 정맥이라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혈관 레이저를 해도 그 정도 사이즈의 혈관은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정맥류 같은데 혈관 경화제를 써서 정맥류를 막기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도 혈관경화제를 쓰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 생각해보면 여기 붉어져 있는 정맥은 혈관 입장에서 여기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서 우회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술을 추천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가끔 눈 주변 피부는 굉장히 얇은데 그 눈 주변에서 이 눈밑꼬랑이들을 기점으로 나비존으로 이행하는 피부가 갑자기 탁 두꺼워지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피부 두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주머니가 없더라도 계단식으로 이제 눈밑이 조금 꺼져 보이고 흰색 밴드처럼 색깔 경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단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눈밑을 조금 어둡게 만들게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거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피부 최상층에서 일어나는 두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지방이나 이런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넣기에는 너무 얕은 부위라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얇은 피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아이서마지나 아니면 그 부분을 정말 자연스럽게 얇게 채워줄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 같은 그런 시술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서마지나 주베룩, 이제 아이리쥬란 같은 그 진피 강화 시술 쪽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사실 더 짙어지는 게 다크서클인데요. 적어도 원인이라도 알고 나면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밑도 2024년에 더욱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